동생들 안녕. 추진진담의 찰스형이야. 오늘은 면접에서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 형이 최근에 뭐 동생들이 안 보는 친구들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 사원을 뽑는 슈퍼 인턴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 거기를 보니까 이제 그 박신영 이제 CEO지. 그래서 이 몇 명의 뭐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이 인턴들을 선발을 해서 그 인턴들 뭐 10명을 데리고 이제 JYP 엔터테인먼트 안에서의 다양한 뭐 주제들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사업 뭐 어떤 아이템들에 대해서 뭐 과제를 주고 평가를 하는 그런 미션들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이 친구들이 어찌 보면 새로운 친구들이니까 굉장히 아이디어는 막 재기발랄하고 오히려 새로운 프레시한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은데 막 그 JYP 그 아저씨나 아니면은 뭐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막 공격을 받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공격을 받는 부분이 주로 막 그게 뭐 아주 아이디어는 되게 좋은데 과연 그 아이디어를 왜 다른 아이돌들 아니면 기존의 JYP에서는 왜 안 했을까요? 그 아이디어가 실현될 것 같으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야. 결국에는 그거 형이 생각하기에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아마추어들은 상대적으로 사업 경험이 없는 뭐 대부분의 대학생이라고 난 생각해. 아무리 뭐 대학생들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그 단련이 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99%의 그 신입 레벨의 친구들은 사실은 사업을 진짜 만들어 나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 실무자에서 뭐 매니저급 이상의 실무자들이 봤을 때 느끼는 프로가 봤을 때는 아마추어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는데 아마추어들은 아이디어만 있어. 아이디어만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업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좀만 더 붙이면 이 뭐 비즈니스 모델, 이 서비스가 좋아질 것 같은데, 이 제품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이 마케팅이 너무 세끈할 것 같은데,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어. 이제 아마추어는 아이디어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프로는 그 아이디어에다가 더해서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한 방법까지 가지고 있어. 그 두 가지가 결합이 됐을 때 사실은 실제로 사업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쉽게 말해서 형이 일하는 그런 스타트업 같은 데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일단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아이디어를 일단 구체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게 첫 번째 스텝이라면 그 두 번째 스텝은 뭐겠어? 그걸 가지고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야. 쉽게 말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짜로 누군가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요새 인터넷에 공짜 서비스가 얼마나 많아.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파는 거야. 두 번째가 매출을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매출 다음에 이익을 만들어내는 거. 벌어들인 돈과 이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쓴 돈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서 이익이 나냐, 플러스가 되느냐. 이 뒤에 두 단계가 오케이가 됐을 때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을 시켜서 매출로 만들 것이고 그 나온 매출이 결국에는 결국 돈이 남는 장사가 될 것이냐라는 거야. 그래서 형이 실제로 경험했었던 에피소드 두 가지를 가지고 요 형의 아이디어, 형의 팁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줄게. 형이 예전에 그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면접을 봤었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내 옆에 뭐 2명인가 3명인가 같이 들어가서 이제 다대다 면접으로 뭐 주고받는 시기였으니까 당연히 본의 아니게 이제 옆 친구들이 대답하는 걸 보게 됐었는데 뭐 면접관 중에 한 분이 뭐 삼성 엔지니어링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뭐 어떻게 제안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삼성 엔지니어링 기존에 하고 있는 화공 플랜트 영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뭐 더 많은 매출, 더 많은 성장과 서비스 다각화, 사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담수, 쉽게 말해서 이제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바닷물을 끓이거나 아니면 필터링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돗물,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의 엔지니어링에도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 충분히 좋은 얘기였어. 왜냐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강점이 있는 영역이 화공 분야가 맞았고, 담수 쪽이라는 건 삼성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데, 뭐 시장이 되게 크다고 알려져 있는 새로운 신사업 영역이고, 또 어찌 보면 아예 못했었던 건 아니고, 어느 정도는 역량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더 확장할 여지가 있는 건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면접관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그 시장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뭐 방법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셨더니 그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그 당시에 그 담수 플랜트 영역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회사가 두산중공업이었거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을 인수해서 그 두산중공업의 담수 역량을 확보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나는 완전 바보 같다고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당시에 두산중공업이 삼성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의 거의 2배가 넘었었거든. 쉽게 말해서 뭐 그 당시 시가총액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1조짜리 회사 보고 너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더 잘하려면 2조짜리 회사를 인수해야 돼 라는 말이야. 2조짜리 회사가 1조짜리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정말 본인 회사의 절반에 해당되는 영역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엄청나게 큰 의사결정이, 얼마나 힘든 의사결정이겠었는데, 1조짜리 회사가 2조짜리 회사를 산다는 것은 정말로 거의 뭐 비즈니스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로 전례가 없을 정도의 진짜 큰 딜이고, 정말 성공적인 딜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딜이거든. 근데 그것을 그냥 뭐 신입사원의 아이디어 하나로 두산중공업을 인수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얘는 시가총액의 개념은 알고 있나? M&A의 개념은 알고 있나? 과연 뭐 두산중공업을 사는 게 진짜로 이 친구가 고민을 제대로 했던 건가 싶을 정도였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는 좋아. 담수화 산업으로 진출하자. 근데 하우가 없잖아. 그래서 하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결국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다 갖춰지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면접관님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그 플랜트 시장을 많이 알고 계셨을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이 친구 잘 모르네라는 느낌을 줬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 좀 그냥 별거 학생이네, 아마추어네라는 느낌을 줬을 것 같아.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들어줄게. 형이 이거는 또 두산중공업 면접에 들어가서 프레젠테이션 면접을 했어. 근데 가상의 어떤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주더라고. 뭐 A라는 회사가 매출을 30% 성장시키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다. 근데 뭐 경쟁 상황은 이렇고, 뭐 비용 뭐라나 예산은 이렇게 있고, 뭐 시장 상황은 어떻고 등등의 제약 조건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5가지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조합을 해서 어떻게 뭐 하면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되겠는가, 뭐 이런 거였어. 그래서 뭐 프레젠테이션 엄청 길게 했지. 거의 내가 알고 있기로는 1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 전체 면접이 1시간이었고 40분인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20분 정도 이제 Q&A를 하는 거였는데, 엄청 막 뭐 40분을 넘겨서 막 엄청 주저리주저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 나는 개인적으로 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툭 물어보시더라고. 면접관님께서 나한테, 이제 학생인 나였겠지, 딱 물어보시더라고. 찰스 씨,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매출 30% 목표 달성할 수 있습니까? 딱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계산을 안 해봤던 거야. 내가 나름대로는 머리를 굴린다고 뭐 비용 조건이나 이런 건 다 계산을 해봤어. 우리가 뭐 비용이 1,000억을 쓸 수 있는데, A는 이걸 집행하는데 뭐 300억이 들고, B는 뭐 200억이 들고, 이걸 다 조합해서 1,000억 안으로 제가 말씀드린 전략 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진 좋았어. 아주 내 딴에는 잘했다고 생각해. 근데 맨 첫 줄에 살짝 적혀 있었던 제 최종 목표가 뭐였냐? 매출 30% 증대잖아. 그거를 내가 계산 안 해봤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내가 나름대로 막 비용도 따지고 뭐 대안 따지고 하면서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아마추어였던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보라 그러면 매출 30%를 가정해 두고, 오히려 어찌 보면 조합을 짜고 비용을 어찌 보면 그 다음에 보고 절감할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봤을 텐데, 그때는 나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사업을 글로만 해봤으니까, 책에서만 그냥 수업에서만 해봤으니까 뭐 나도 잘 몰랐던 거지.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야. 그러니까 그걸 못한다고 해서 뭔가 이 친구는 뭐 치명적인 결함을 가졌다, 이 친구는 뽑아서는 안 되겠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도 뽑혔었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넘어서는 프로다운, 쉽게 말해서 아이디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실현으로 만드는 방법, 실현으로 만들었을 때 구체적인 기대 효과, 주로 숫자로 표현되겠지. 매출, 영업이익 이런 걸로 표현되는, 그리고 그런 거에 따른 코스트, 비용, 뭐 예산 확보, 그리고 인력 확보, 이런 것들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강점을 보일 수 있다. 그것을 전체 면접 중에 한 번만 툭 치고 나가면 이 친구 똑똑한데? 이 친구 경험이 많네? 이 친구 바로 써먹을 수 있겠는데? 이런 식의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특히나 뭐 형을 포함해서 비즈니스적인 영역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영어, 마케팅, 재무, 뭐 이런 펑션들을 제안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아이디어만 많아. 솔직히 그 사람들이 말도 잘해. 막 그럴듯하게 떠들어대지만, 면접관들이 나는 실제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마추어로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실현 가능성을 같이 보여줘라. 그것이 형의 오늘 팁이고, 동생들이 뭐 형의 팁 그리고 형이 말해줬던 사례 같은 걸 참고해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서 실현 가능성, 비용, 뭐 수익 이런 것까지 같이 따져볼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면 취업에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동생들 오늘 뭐 형의 팁 좀 숙지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형의 어떤 팁이 도움이 됐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하고, 혹시나 더 궁금한 게 있거나 더 많은 뭐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 리플 남겨주면 형이 또 다른 영상이나 아니면 그 리플의 대댓글로 뭐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할게. 동생들 오늘 들어줘서 고맙고 다음에 또 봅시다. 동생들 안녕.